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훈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그 신문 방송의 보도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 같아요. 전 아침에 봤는데 네. 중앙일보에서 그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윤미향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래요. 왜 이러지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니 말씀을 거의 그대로 네. 뭐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중앙 이런 데서 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원하는 말만 그 골라서 말을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아무튼 정말 할머니가 하신 것 같은 말투로 다 이렇게 정리된 기사를 내놨는데요. 제가 아침에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할머니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들을 네. 또 이제 추가로 보시면서 윤미향이 돈을 착복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정의연은 고쳤을 수 없다. 정의연이나 정대협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오늘도 당연히 보도가 아주 많이 이어질 것 같아서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고 뭐 어차피 이 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또 문제니까 이게 약간 조 전 장관 사태처럼 그야말로 하나를 해명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꺼번에 이걸 모아놨다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그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그런 보도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윤미향 그 책임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윤미향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특히 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마치 윤미향이 책임이 져야 될 것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런 보도들 좀 풀어주시죠. 일단 봉우 씨 보고서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리고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 어제 경향신문에도 경향신문에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가 또 입장문을 보내셔서 거기서는 정의연 등 단체들 위안부 단체와 위안부 시민운동가 출신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고와 성과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너무 무차별적인 추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안부 단체가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고칠 건 고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내셨었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또 그런 보도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본인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아무튼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멘트 그리고 그 중앙일보 보도의 멘트들은 굉장히 그것이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그 뭐 파장을 불러일으킬 그런 발언이긴 합니다. 저도 경향신문 입장문을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본질 그러니까 어떤 서운함과 이런 마음은 알겠지만은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어떤 동지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했는데 그렇고 그런데 또 중앙일보 보도도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나 위안부 문제가 정말 무엇이었던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집회를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좀 알려줘야 학생들이 하고. 더 많이 아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한일 교류, 특히 학생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된다. 이런 운동의 방향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본질적으로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윤미향과 정대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이게 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어떤 의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그나마 적은 입장문하고
이게 언론 인터뷰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뷰 기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동안 많은 사례를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문과 인터뷰의 차이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저희가 또 이 중앙일보 인터뷰 보도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은 또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고 네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이 사태 초반에 나온 문제적 보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사전인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전인지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중앙일보가 지금 조선일보와 함께 이 이슈를 과장하고 뭔가 공세적으로 몰고 가는 핵심 행위자인데 중앙일보가 5월 12일까지 총 12건의 보도를 냈는데 이 중에 절반이나 되는 6건을 이 한일 합의 사전인지 의혹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한 거고 여기다 단독도 많이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보도를 내고 있느냐 이제 요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미향 당시 대표가 정대협 대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그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던 합의의 내용, 일본과 하고 있던 합의의 내용 그러니까 아주 큰 줄기로는 10억엔을 네. 일본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거출해서 10억엔을 받게 된다. 요거를 윤미향이 알고 있었는데 네. 할머니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네. 이제 요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이거를 이제 더 크게 몰고 가가지고 윤미향 전 대표가 그 10억엔 받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할머니들에게 숨긴 것은 물론이고 돈을 받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을 종용해서 이거 직접 쓰는 표현입니다. 종용해서 할머니들을 돈을 못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억압한 사람이다.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운동을 한다더니 알고 보니 위안부 피해자의 뜻을 억누르는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네.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앙일보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런 보도를 냈어요. 네. 이제 5월 12일 날 나온 보도에 중앙일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가 초창기에 하던 얘기는 이 사전인지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처음에는 합의 당일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할머니들과 같이 방송 보면서 알게 됐다 그러더니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합의 전날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기 프레임을 처음에는 썼었고요. 이제 5월 11일에 이르면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지원금 받으면 배신자 낙인. 아주 노골적인 적나라한 제목이죠. 단어가 너무 네. 좀 무슨 단어예요 이게? 네,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랑 정의기억연대 같은 이런 단체들이 돈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보도는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 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이건 따옴표 친 거라서요.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에 한 분인 모 할머니가 중앙일보에 공개한 서신 거기에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이건 이용수 할머니는 아닙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위안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서신을 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내리는 결론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면서 비판해왔던 윤 당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보도 중앙일보의 이런 사전인지 의혹 보도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윤미향 당선인이 그 사전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 이제 지금 겉으로 보이는 보도의 기조이지만 중앙일보가 이 보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첫 번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당시에 그렇게 위안부 단체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합의하기 전에 위안부 단체한테 진짜 충실하게 설명했어. 절차적으로 아주 정당했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걸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묘사까지 이어지느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은 자기한테만 모든 합의 절차와 내용을 자기한테만 얘기해달라 그랬어. 자기를 카운터 파트너로 삼으라 그랬어. 박근혜 정부 외교부한테. 이런 묘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편이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정부 외교부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지. 이런 막 무슨 말도 이제 안 이런 되는 수준까지 진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묘사까지 나아가고 에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더니 사실은 돈 받고 하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그렇게 위안부 단체한테 충실히 설명했다 그러면 위안부 합의 발표하고 위안부 단체와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거세게 반발할 때 왜 그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지금에 와서 뭔가를 폭로한다는 당시 외교부에 몸담고 있던 이상덕 이런 분들 왜 그땐 조용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더 억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중앙일보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라고 하는 보도에 허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익명 취재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앙일보가 아주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앙일보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청와대 외교부 민간 관계자들을 취재해봤더니 정부는 정대협 측의 일본군의 관여, 정부의 책임, 아베 총리의 사죄, 10억엔 거출 등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했다. 12월 28일 합의가 임박해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윤미향 당선인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된 설명을 했고 발표 전날에는 유선으로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어마무시한 얘기의 소스가 뭡니까?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청와대 외교부 민간 관계자들이에요. 그냥 익명입니다. 누군지도 그냥 설명을 안 해. 뭐 외교부 관계자 A 모씨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흔히 카더라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이렇게 얘기했다. 외교부 이상덕 국장은 윤미향 대표를 나의 카운터파트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내게 연락을 했을 정도면 윤미향 대표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됐고 윤미향 당선인도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하면서 외교부 안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거 우리가 늘 비판하는 카더라의 카더라죠. 이제는 취재원이 누군지 익명조차도 누군지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당시 외교부 안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그 반응을 누가 들었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면서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건 그런 뭐. 반응이 나왔다 카더라 이런 보도죠. 대부분의 윤미향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중앙일보가 야 우리 실명도 썼는데라고 할까봐 실명 쓴 거하고 실제 자료 갖다 쓴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부실한지. 5월 11일 날 중앙일보가 실명 취재원 씁니다.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입니다. 자, 미래한국당 당선인 일단 당적이 윤미향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쪽의 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 자체가 일단은 독자가 보기에 중립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중앙일보가 인용한 이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청와대 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이 들은 게 아니고 외교부 입장을 당시 그렇죠.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단언에 전언이네요. 그죠? 이것도 실명 인용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실명 인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태용 당선인이 어디서 외교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고한다예요. 카더라의 카더라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실한 발언들의 내용이 하나같이 뭡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때 정말 열심히 미리 설명했어 이겁니다. 계속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보고서에 이번에 들어간 우리 국민일보가 안 하니까 근데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은 사실 저는 어제 오전에 국민일보를 보면서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는 좀 오히려 여기서 훨씬 나아가는 게 애초에 이번 그때 합의 2015 합의가 한마디로 윤미향 대표로 대표되는 그 정신의 문제 협의회 정대협의 제안을 듣고 발표를 듣고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아요. 라고 국민일보는 그렇게 이제 보도했어요. 국민일보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윤미향 대표가 어디 심포지엄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속에서 법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과와 배보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은 합의에서 법적 책임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과와 배상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이걸 짰대는 거야. 여기 보도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입장에 따라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면이 윤미향 대표가 주장하는 거야. 네. 다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네.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라라는 거였거든요. 이 말을 심포지엄에 가서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아하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문구가 반영된 합의문을 만들어 왔다라는 게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 발언을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국민일보 보도에서 이렇게 표가 너무 멋있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것 봐라 똑같지 않니? 라고 하면서 정대협의 일본 정부에 대한 재연과 이건 2014년 나왔던 재연이에요.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 합의를 두 개를 딱 비교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대협 재연은 일본 정부의 사실 및 책임 인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는 지금 이게 똑같다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똑같다고 예. 생각하고 이거를 너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 지들도 지들이 똑같다고 써놓은 게 안 똑같아요. 근데 자, 이게 똑같아요? 책임 인정과 끝 떨어져서 못 책임 보겠어. 통감이 같아요? 다. 두 번째, 일본 정부 군대의 위안소 설치 운영 인정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네. 정대협에서. 그런데 얘네는 그 위안부 합의는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 존엄에 깊은 상처. 이게 같냐고요. 제 국민일보 진짜 기자분도 이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그다음에 없어요, 제일 진짜. 더 센 거는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합의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무상 총리 명의 사죄 대독. 이게 전부예요. 이게 도대체 법적 책임을 지는 자의 태도예요? 아니 이게 같다고 보는 외무상이 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총리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외무상이 총리 명의의 사죄를 대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였냐고요. 절대 아니죠. 아베 총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죄할 마음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죠?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그 돈 문제. 정대협이 원한 것은 사죄의 증거로서 피해자 배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그랬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런 가치 전혀 없이 그냥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투입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일보도 이거 뻥이에요.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 게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투입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로금이죠. 일본 그렇죠. 정부가 이때부터 얼마나 그걸 강조했습니까? 우리 법적 책임 인정하지 않는 네. 인도적 차원의 그냥 위로금이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그거 왜 또 빼놓습니까? 그 다음에 정대협이 중요하게 요구한 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표를 국민일보가 버젓이 이렇게 써놓고 이게 지금 같은 말로 보이지 너희들은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그때 윤미향 대표가 한 말대로 박근혜 정부 외교부가 만들어준 거야. 이딴 그러니까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진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듣고 했는데 지금 네가 틀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갑자기 거예요. 이 정부를 제목이 욕했어요. 이거예요. 제목 국민일보 이 보도의 제목이 단독 법적 책임 명시 안 해도 된다더니 윤미향 합의 당일 돌변이에요. 자, 윤미향이 한 말은요. 꼭 법적 책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책임 뭐 이거를 다 하면 그것이 법적 책임이라는 딱 그 틀이 아니어도 좀 그 이 내용적인 법적 책임을 정말 지는 것이 담보된다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담보된 합의냐고요. 일단 아니, 합의를 내놓고 윤미향 합의 당일 돌변 이렇게 제목을 쓴 거죠. 아니 윤미향 당선인이 요구한 일본이 사죄를 인정하고 배상한다. 피해자에 배상한다. 그 배상이란 말 자체에 법적 책임이 인정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사인데 네, 이게 진짜 무슨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같은 말이냐, 이런 걸 틀린 말이냐? 하나하나 찝어줘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그럼 그동안 한국도 뭐왜 싸워왔겠어요? 정연이 진짜 왜 창피한 줄 싸워왔겠어요? 아셔야 돼요. 이런 기사 쓰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윤미향 전 당선인이 윤미향 외교부하고 외교부와 엄청 긴밀하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내부자로 그 몰아가는 사람 거예요. 뜻을 엄청 네. 따랐는데 마지막 딱 결정이 나니까 딱 틀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 위안부 할머니 편드는 척 하고 있다라는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외교부 이 사람들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진짜 막 입에 발린 소리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사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사 결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네, 그런 그거 것들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웃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제 소녀상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면 합의였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테스크포스를 해가지고 네. 그런 이면 합의 등 부실한 지점들을 다 짚어냈습니다. 네네. 네. 중앙일보가 이렇게 국민일보처럼 아주 적나라한 내부자 프레임으로 나가진 않지만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하는 네. 말 보면. 그렇죠. 중앙일보가 제가 아까 익명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검증 테스크포스의 보고서를 인용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대로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앙일보가 뭐라고 쓰느냐? 5월 8일 보도에서 그 2017년 외교부의 합의 검증 테스크포스 검토 보고서를 봐도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이후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나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내용을 중요한 인용했어요. 건 그 관련 내용이 뭔지를 얼마나 그렇죠. 자세히 설명했어야 네. 되는 건데 그런 그거예요. 내용은 없네요. 잘 될 거예요. 이런 거지 그냥 미드 세게 진짜요. 말해서.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만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검증 테스크포스도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설명했다고 인정해줬나 보다라고 네. 보여요. 근데 이게 언론들이 우리를 속일 때 자주 써먹는 사실관계의 취사 선택입니다. 똑같은 보고서를 인용한 한겨레 보도를 볼게요. 한겨레 보도에는 그 보고서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당시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피해자 단체에 알려주지 않았다. 돈의 액수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만약에 이 조사 없었잖아요. 지금 완전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언론이. 아니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15차례 만나면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냐고요. 이거 되게 웃긴 거야. 왜 중앙일보는 이 중요한 내용을 빼먹습니까? 이거 윤미향 당선인이랑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2017년 외교부 검증 테스크포스 보고서에 써있네. 지금 이 보고서에 써있는 내용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가 해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하는 게 해명도 아니야. 사실관계가 뭐예요? 이미 일본 정부가 10억을 낸다. 돈을 낸다. 총리가 사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이미 2015년 12월 이전에 한일 언론 보도로 다 나오고 있었어요. 네, 네. 아마 합의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2015년부터 한일 실무진들이 위안부 협상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었다고요. 그게 외교부가 왜 윤명한테 미리 가가지고 또는 윤명한테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네 말대로 해줄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다 나오고 있었다고요.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본인도 그거 네. 언론에 우리 다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전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 왜 네. 그거를 윤미향 전 대표만 박근혜 정부가 몰래 불러서 얘기한 것처럼 꾸며냅니까? 그때 전날 쏙닥쏙닥. 진짜 너무 화가 나면 피가 식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피가 식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웃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0억이고 뭐고 총리가 결국엔 총리가 사죄하지도 않았지만 총리가 사죄하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소녀상 철거해라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 앞으로는 절대 이 일을 다시 국제사회에 꺼내들지 마라. 그래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다. 이런 핵심적인 독소 조항은 하나도 얘기 안 해줬다고요. 얘기를 해줬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보고서에 써져 있는데 중앙일보는 싹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쵸.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맞아요. 국민일보 말할 것도 없어. 국민일보는 중앙일보는 양반이야. 거기에 비하면 국민일보에 비하면.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그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돈을 받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치 할머니들을 종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 툭 치고 갑시다. 네. 왜냐면 그런 보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일보가 그걸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전인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국민일보 보고 뭐고 지금의 사단을 만든 중앙일보죠. 이거는. 시작이 중앙일보거든요. 중앙일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보도로 5월 11일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윤미향이 돈 못 받게 했다. 종용했다고 우리한테 서신을 보냈어 이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1998년에도요. 일본이요.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뭐냐면요. 한국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요. 아시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하긴 좀 뭐 하고 민간에서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네, 네. 그 피해자들한테 돈 줄게 이거예요. 네. 2015년 합의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냥 돈으로 그것도 돈도 많이도 네. 아닌 돈으로 그냥 대충 떼우려고 그냥 했던 돈도 거죠. 아니고 네. 민간의 기금으로, 그러니까 민간의 후원금으로 퉁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때 김대중 정부도 반대했고요. 위안부 단체 당연히 반대했죠. 네. 근데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게 뭐냐면요. 야, 그때도 윤미향 등 위안부 단체가 할머니들 돈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게 했고 종용했고 강요했고 2015년에도 똑같이 했던 거야. 그래서 네. 할머니들이 굉장히 그때 억울하고 심지어 윤미향이 그때 배신자 낙인을 찍었어 이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네. 할머니 편지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윤미향이 돈 받지 말라 하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요. 당연히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돈으로 퉁치려는 시도는 위안부 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많은 할머니들 그때 실제로 반대했어요. 중앙일보도 자기네 보도에 썼는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돈을 받고 싶어하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나는 그 일본의 저런 태도 너무 싫어. 근데 나는 돈은 받고 싶어. 일단 그거 돈을 생활고가 받자라고 있으실 할 수 수도 있죠. 있고, 사정이 예.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위안부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머니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돈은 받으셔도 되는데 이 합의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그랬다니까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원래 그런 기조였어요. 법적 책임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다고. 근데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이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라고 윤미향 당선인이 말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렇게 말한 게 이게 뭐가 진짜 잘못이냐고요. 잘못으로 들리나요? 이건 나는 해야 그러니까 되는 말이에요. 절대 받지 못하겠다. 낙인 찍었다. 뭘로 배신자 배신자로 낙인을 낙인 찍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저는 할머니들끼리도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받지 마라. 너 왜 받냐 이러고 싸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런 자기들 야 국가에서 주겠지, 정대협에서 주겠지, 뭐 언젠간 주겠지 이런 말들을 할머니들끼리 했겠지. 그러나 이 운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정대협에서 책임 있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이상 없다는 거죠. 정대협이 돈 생기면 우리가 줄 거예요. 라는 말 이상 뭘 할 수 있냐고. 이게 무슨 협박이냐고. 그리고 실제로 줬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1998년에 그 아시아 평화기금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민 성금 모아서 드렸다고요. 그때 이용수 할머니도 받으셨고요.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도 드렸어요. 지원금을 그때. 일본에 네. 저런 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왜 마치 협박하고 강요하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비약을 해서 보도를 합니까?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머니도 이용수 할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서 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가 나는 지금 암이 생겨서 그거 받아서 아들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 네,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런 말을 받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 그게 이제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요. 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은 정신의 문제를 아무튼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당시에 하셨던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당연한 것이다. 겁니다. 설득의 네.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설득 네. 과정에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중앙일보한테 묻고 싶어요. 제대로 된 기자라면요. A 할머니나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윤미향이 돈 못 받게 했어. 종용했어. 네. 절대 못 받게 하더라. 이런 말 하면요. 진짜 제대로 된 기자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할머니 근데 그때 일본이 법적 책임도 인정 안 하고 막 자꾸 나도 조금만 지나서 계속 헛소리하고 자기네 잘못 없다. 강제성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으로 퉁치려고 했던 그런 돈인 건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윤미향 대표가 받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네. 제대로 된 기자면.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진짜 진심으로 의지를 가진 언론사면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되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할머니의 멘트도 따와야 돼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나 지금 다 이런 보도 내는 매체들은요. 그런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윤미향과 위안부 단체를 까는 발언이 나오면 옳다쿠나 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네. 발언 위주로 또 묻고 답하고 계속 이렇게 일부러 하셨거든요. 그런 발언을 유도했는지 누가 합니까? 이용수 할머니한테 그런 대답을 이끌어냈는지 또 누가 알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하고요. 기부금 부실 관리 네. 또 이어서 저희가 또 해볼게요. 그리고 또 방송도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방송은 신문보다 좀 더 마음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더 간단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들도 좀 엮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오늘 아침 일정이 급한 게 있어가지고요. 댓글은 내일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위안부합의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요. 어제, 그러니까 1편에 대한 댓글도, 그리고 2편에 대한 댓글까지 저희가 다 접속하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안녕.